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 정리해 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로빈후드의 실적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로빈후드 하면요, 이 주식이나 ETF 또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 플랫폼인데요. 이번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용자 수도 늘었고요. 또 암호화폐 예금도 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향후의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또 52,000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질주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로빈후드의 실적이 좋게 발표됐습니다. 로빈후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MZ세대들의 MTS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화제가 됐었던 시점 2021년부터 22년도에 이 공매도 사건 때였죠.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량으로 매수에 나섰고요. 이때 많이 사용했었던 이 프로그램이 로빈후드였습니다. 근데 로빈후드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나 매수를 갑자기 막아버리면서 논란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로빈후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수수료가 없다라는 장점을 내세워서 MZ세대를 비롯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열풍이 잠깐 꺼져나가면서 로빈후드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러한 위기들이 지나간 현재 과연 로빈후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컸었는데 이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0% 넘게 오르면서요. 1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25%나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전망도 좋아지는 만큼 실적을 놓고 해석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22년도 4분기에는 1억 6,6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발표한 작년 12월에 1년 전 결과이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천만 달러, 주당 3센트의 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재작년에 나빴던 실적에 비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좋아지는 게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동기 대비 8% 정도 증가하면서 많이 오른 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4억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역시 크게 웃돌았다라는 점이 주가를 올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가입자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유료 구독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서비스에서 이러한 구독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구독 플랜 가입자가 해당 분기에 전년 대비 25% 늘어난 142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당 평균 수익률 ARPU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3% 늘어난 81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 객단가라고 하죠. 이러한 이용자당 쓰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도 1,090만 명 정도를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에 1,030만 명보다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사용층은 두텁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이 MTS 프로그램의 특성상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향후 24년도 영업도 나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예금 보유율도 늘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화랑이다 보니 이를 놓고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이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장점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로빈후드 투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빈후드의 4분기 실적 내용 첫 번째 기사로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소니의 소식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 판매 전망이 하향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하면 뭐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안 팔려서 뭐 한국 총판을 맡던 업체가 폐업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안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전 기업으로도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IT를 대표하는 기업이 소니였고요. 자동차를
자동차를 대표하는 기업이 토요타였죠. 최근에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특히 IT 산업들의 분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IT를 대표하는 기업 소니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나 최근의 이미지들은 이 게임 업체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경쟁하는 것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인데요. 이 대표작이 판매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소니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4,633억 엔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온 건 좋으나 문제는 이게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부문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금융이나 영화, 음악 산업에서 늘어난 수익 덕분에 이게 게임 영업이익의 부진을 만회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가장 최신 시리즈의 판매량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다음 3분기, 1분기에 마감될 판매량이 2,500만 대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100만 대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게임 기기, 콘솔 기기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용되는 게임들도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소니의 게임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이 판매 전망과 함께 또 실적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자동차 업계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폭스바겐의 소식인데요. 자, 지금 폭스바겐의 차량 수천 대가 미국의 항구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 혐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중 갈등에 껴있는 국가들 많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과 같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유럽 지역에서도 이 미중 갈등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죠. 이 폭스바겐이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뉴스가 현지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수천 대가 현재 여러 법안 문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하역이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원인과 배경을 놓고 미중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치로 아우디 차량이 수천 대, 포르쉐가 1,000대, 벤틀리 차량이 수백 대가량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도까지는 3개월 정도 또는 3월까지는 미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신장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장 지구는 중국의 서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독립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력 착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엔을 비롯한 미국 등 국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강제노동이나 불법적으로 노동을 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품이나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량 속에 이러한 신장에서 만들어진 알루미늄이 쓰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를 확인해 보고 있다라고 폭스바겐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제는 폭스바겐도 몰랐다라는 점입니다. 폭스바겐은 하청에 하청을 하다 보니 이 하청 업체가 그 밑에서 원자재를 그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면서 현재 그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부분이 폭스바겐이 혹시 의도한 것은 아니냐라는 부분도 치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칫 폭스바겐 자동차 자체가 미국에 수입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터무니없는 오해다, 터무니없는 공격이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현재 미중 갈등은 또 예민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폭스바겐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은데요. 향후 미중 갈등의 또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이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 이 신장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3개 기사를 통해서 주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